우리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 가장 먼저 무너지는 건 숫자가 아니라 마음의 균형입니다. 마음이 흔들리면 판단은 급해지고 선택은 짧아집니다. 그래서 공자의 말은 언제나 해결책보다 태도를 먼저 이야기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을 바로 세우는 사람이 결국 흐름을 다시 붙잡는다는 믿음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작은 이익에 급하면 큰 이익을 잃는다. 돈이 막힐 때일수록 마음은 조급해지고 눈앞의 해결책에 매달리기 쉬워집니다. 하지만 이런 조급함은 삶의 흐름을 틀어버리는 가장 위험한 지점이 됩니다. 당장의 불안을 피하려는 선택은 잠시 숨을 돌리게 할 수는 있어도 장기적인 안정까지 가져다 주지는 못합니다. 이 시기에는 지금 당장이라는 말이 머릿속을 가득 채웁니다.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모든 게 무너질 것 같은 불안이 선택을 밀어붙이죠. 하지만 공자는 이런 순간일수록 속도를 늦추라고 말합니다. 공자가 말한 작은 이익은 순간의 안도를 위한 선택이고 큰 이익은 시간을 두고 쌓이는 회복과 안정입니다. 눈앞의 손해를 막기 위해 무리하게 움직이거나 불안 때문에 결정을 서두르면 오히려 더 중요한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흔들리지 않는 태도가 흐름을 지켜줍니다. 두 번째, 마음이 어지러우면 계산도 흐려진다. 불안한 시기에는 판단력이 눈에 띄게 떨어집니다. 평소에는 쉽게 정리되던 수입과 지출이 복잡하게 느껴지고 사소한 선택도 부담이 됩니다. 마음이 어수선하면 문제는 커 보이고 해결책은 잘 보이지 않게 됩니다. 이럴 때 사람은 계산을 더 많이 하려고 애쓰지만 사실 필요한 건 숫자보다 마음의 정리입니다. 마음이 어지러우면 어떤 선택을 해도 확신이 생기지 않습니다. 공자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먼저 마음을 가라앉혀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감정이 잦아들면 지출 구조가 다시 보이고 막혀있던 선택지도 하나씩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결국 돈 문제의 상당 부분은 마음의 상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배움은 가장 잃지 않는 재산이다. 돈은 줄어들 수 있어도 쌓아온 실력과 지식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공자는 사람이 가진 역량이야말로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를 키운다고 보았습니다. 힘든 시기일수록 배움을 멈추지 말아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당장은 성과가 보이지 않아도 배우고 익히는 과정은 삶의 토대를 조용히 다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멈추면 다시 시작할 때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해집니다. 작은 공부와 반복되는 연습은 당장은 눈에 띄지 않지만 삶의 기반을 조금씩 단단하게 만듭니다. 지금 쌓은 배움은 언젠가 흠을 다시 밀어 올리는 힘이 됩니다. 네 번째, 부는 모으는 데서가 아니라 흩어지지 않는 데서 시작된다. 많이 벌어도 돈이 남지 않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지출 흐름이 정리되어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습관처럼 나가는 돈, 감정 때문에 생기는 지출, 무심코 새는 비용들이 쌓이면 흐름은 쉽게 무너집니다. 이때 중요한 건 절약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새고 있는지를 정확히 아는 일입니다. 흐름을 알면 통제는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공자는 부의 핵심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니라 흩어지지 않게 지키는 힘으로 보았습니다. 새는 틈을 하나씩 막기만 해도 재정의 방향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다섯 번째, 감정으로 선택하면 그 대가를 돈으로 치르게 된다. 감정이 앞서는 선택은 대부분 후회를 남깁니다. 화나거나 우울한 상태에서의 소비는 순간 마음을 달래줄 수는 있어도 상황을 근본적으로 바꾸지는 못합니다. 감정이 강하게 올라온 순간에는 판단의 기준이 흐려집니다. 이때의 선택은 필요보다 감정에 반응한 결과일 가능성이 큽니다. 공자는 감정이 올라온 상태에서의 판단은 반드시 그 값을 치르게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감정이 가라앉은 뒤에 내리는 선택은 작아 보여도 결과는 훨씬 안정적으로 이어집니다. 여섯 번째, 인간관계가 흐트러지면 재물도 따라 흐트러진다.
사람 사이의 갈등과 감정 소모는 생각보다 큰 비용을 만들어냅니다. 관계가 불안정하면 마음이 흔들리고 그 상태가 오래되면 판단 역시 흐려집니다. 이 시기에는 돈 문제 자체보다 사람 때문에 에너지가 빠져나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불편한 관계는 눈에 보이지 않는 지출처럼 마음을 소모시키고 집중력을 흐트립니다. 공자는 마음을 소모시키는 관계로부터 거리를 두는 것이 삶을 안정시키는 길이라고 보았습니다. 평온이 회복되면 돈의 흐름도 자연스럽게 자리를 찾기 시작합니다. 7번째, 바른 길로 벌지 않은 재물은 끝까지 지켜지지 않는다. 쉽게 들어온 돈은 쉽게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공자는 재물이 오래 머물기 위해서는 과정이 바르고 정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당장의 압박 때문에 마음에 걸리는 선택을 하면 그 불편함은 계속 남아 판단을 흔들게 됩니다. 불안 위에 쌓은 재물은 결국 다시 불안을 부릅니다. 천천히라도 바른 방식으로 쌓은 재산이 가장 오래 갑니다.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는 말이 이 조언에 담겨 있습니다. 8번째, 당장의 궁함을 숨기지 말고 고칠 점을 숨기지 마라. 현실을 정확히 바라보는 순간부터 변화는 시작됩니다.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은 부끄러움이 아니라 회복의 출발점입니다. 외면하고 미뤄두었던 문제를 마주하는 순간 막연한 불안은 구체적인 과제가 됩니다. 무엇을 줄여야 하고 무엇을 고쳐야 하는지가 또렷해집니다. 정리해야 할 지출과 습관을 분명히 보는 순간 흐름은 서서히 방향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은 부끄러움이 아니라 회복의 출발점입니다. 9번째, 오늘의 작은 실천이 내일의 넉넉함을 만든다. 거창한 결심보다 작은 실천이 더 오래 갑니다. 하루의 짧은 정리, 작은 절약 하나가 모이면 재정의 균형은 자연스럽게 회복됩니다. 이런 작은 행동들은 눈에 띄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 분명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흐름은 급격히 바뀌기보다 서서히 안정됩니다. 작은 변화는 오늘의 불안을 줄이고 내일의 안정으로 이어집니다. 10번째, 스스로를 바로 세우면 삶의 형편도 따라 세워진다. 공자는 모든 문제의 출발점을 사람의 태도에서 찾았습니다. 마음을 바로 세우면 삶의 형편도 천천히 제자리를 찾기 시작합니다. 자신을 돌보고 기준을 다시 세우는 시간은 낭비가 아니라 회복의 과정입니다. 방향이 바로 서면 선택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를 바로 세우는 일은 곧 삶 전반을 정돈하는 일과 이어집니다. 공자의 조언은 시대가 달라져도 사람의 마음을 중심에 둡니다. 돈 때문에 흔들리는 시기일수록 조용히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작은 선택과 태도의 변화가 흐름을 바꾸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이 도움이 되었다면 영상의 흐름을 이어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보태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